한 달에 딱 하루, 우리의 심장박동이 가장 기분 좋게 뛰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월급날이죠. 아침 출근길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고 입금이라는 두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의 그 짜릿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든든함이 밀려옵니다. 이번 달부터는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저축도 하고 멋진 재테크 플랜을 실천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죠. 커피도 줄이고 택시도 안 타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의 모습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행복한 도파민의 축제는 길어야 하루, 짧으면 단 몇 시간 만에 끝나버립니다. 신용카드 대금, 통신비, 구독료, 학자금 대출 이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줄줄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요. 분명히 내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내 돈인데 내 통장은 그저 돈이 아주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환승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잔고를 보며 우리는 깊은 한숨을 쉬게 되죠. 잔고가 바닥난 통장을 보며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을 탓합니다. 아, 내가 또 참지 못하고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 먹었어. 그때 그 옷은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말이죠. 매번 반복되는 후회와 자책감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우리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돈을 모으기는커녕 마이너스만 안 돼도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의지력이 부족해서 돈을 못 모으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범인은 여러분의 얄팍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스스로를 탓하지만 사실 우리의 소비를 부추기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그것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세상의 치밀한 마케팅 시스템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밝히고 의지력 따위는 필요 없는 아주 강력한 방어 체계를 만들어 볼 겁니다. 직장 생활, 녹록지 않으시죠? 상사의 눈치, 쏟아지는 업무, 꽉 막힌 출퇴근길. 우리는 하루 종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 뇌는 강력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보상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는 아주 달콤한 속삭임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홧김에 돈을 쓰게 만드는 이른바 시발 비용의 정체입니다. 지친 뇌는 복잡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부합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열면 알고리즘은 귀신같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결제는 또 얼마나 쉽습니까? 지문 한 번, 얼굴 인식 한 번이면 단 1초 만에 결제가 끝납니다. 예전처럼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물리적인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쓰고 있다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한 채 소비를 해버립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뇌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뿜어져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듯한 짜릿한 쾌감을 느끼죠. 하지만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이 쇼핑으로 인한 행복감은 물건을 결제하고 택배 박스를 뜯는 순간까지만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막상 물건을 옷장에 놓고 나면 귀신같이 허무해집니다. 우리는 물건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 도파민이 필요했을 뿐이니까요. 우리의 의지력은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습니다. 아침에 100%로 충전되어 있어도 출근해서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저녁 무렵에는 10%도 채 남지 않게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 맛있는 야식 사진이나 한정판 세일 알림을 보면 그것을 참아낼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밤 10시 이후의 쇼핑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 밤 방전된 의지력으로 소비의 유혹과 싸우는 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매일 밤 허벅지를 찌르며 참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력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의지력이 아예 필요 없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둡니다. 나쁜 감정이 개입할 틈조차 주지 않고 돈이 스스로 올바른 길로 흘러가게 만드는 구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볼 완벽한 방어체계입니다. 돈 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정작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드문 통장 쪼개기입니다. 통장 하나에 월급을 두고 거기서 생활비도 쓰고 적금도 넣으려고 하면 뇌에 과부하가 옵니다. 용도별로 통장에 이름을 붙여서 역할을 완전히 분리해버려야 합니다. 딱 4개의 통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급여 통장, 저축 통장, 고정지출 통장, 그리고 생활비 통장입니다.
첫 번째는 급여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그야말로 돈이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 터미널 같은 역할만 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는 이 통장의 잔고를 영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잔고가 남아있으면 우리 뇌는 나 아직 돈 여유 있네? 라고 착각하고 쓸 궁리를 시작하거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진리를 돈에도 철저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로 돈을 보내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 저축 통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 동안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남는 돈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축 먼저, 미래의 나에게 먼저 월급을 주셔야 합니다. 월급날 바로 다음 날, 지정된 금액이 저축 통장으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해두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자동입니다. 이렇게 자동 이체를 해두면 처음엔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아쉽지만 두세 달만 지나면 뇌는 남은 돈을 나의 진짜 월급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쓸 돈을 억지로 참아가며 저축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시스템이 알아서 돈을 빼가면 고통 없이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디폴트 효과, 즉 기본값의 마법입니다. 세 번째는 고정지출 통장입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처럼 숨만 쉬어도 매달 어김없이 나가는 돈들이 있죠? 이 금액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급여 통장에서 고정지출 통장으로 한 번에 넘겨버리세요. 그리고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는 모두 이 통장으로 연결해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월말에 갑자기 카드값이 빠져나가서 잔고가 부족해지는 아찔한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월급에서 저축도 떼어내고 고정지출도 다 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이 바로 네 번째, 생활비 통장으로 갑니다. 식비, 교통비, 친구들과의 약속 등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순수하게 컨트롤하며 쓸 수 있는 진짜 용돈입니다. 이 생활비 통장에는 반드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만큼만 쓰는 훈련, 이것이 통장 탈출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 꼭 체크카드여야 할까요? 신용카드는 미래의 돈을 당겨 쓰기 때문에 뇌가 지출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긁는 즉시 내 통장의 숫자가 깎여나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죠. 이 작은 통증이 우리의 과소비를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남은 잔고 안에서는 내가 치킨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아무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의 소비는 완전한 자유니까요.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인생에는 늘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축의금을 내야 하거나 노트북이 고장날 수도 있죠. 이때를 대비한 파이프라인이 바로 비상금 통장, 일명 파킹 통장입니다. 생활비를 쓰다 남은 자투리 돈이나 보너스를 받았을 때 비상금 통장에 모아두세요. 비상금이 있어야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저축과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통장 쪼개기로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 일상 속 충동 구매를 막아줄 강력한 심리적 방패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바로 48시간의 법칙입니다. 밤늦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하셨나요? 당장 결제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일단 장바구니에만 담아두세요. 그리고 그냥 주무시는 겁니다. 딱 48시간, 이틀만 그 물건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48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장바구니를 열어보세요. 놀랍게도 이틀 전에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물건이 이제는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도파민에 취해 있던 뇌가 진정되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만약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 물건이 여전히 내 생활에 꼭 필요하다면 그때는 기분 좋게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지연 시간 하나가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아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가계부를 쓰는 것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세요. 10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맞추려다 보면 금방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내가 감정적으로 돈을 썼을 때의 상황을 짧은 메모로 남겨보는 감정일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부장님한테 깨지고 화나서 매운 떡볶이와 맥주에 3만 원 씀. 이렇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취약한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비 패턴을 알게 되면 대처할 방법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쇼핑 앱을 켜는 대신 무작정 동네를 30분 걷는다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식으로 나만의 건강한 도파민 분출구를 만들어 두는 거죠. 돈 관리는 결국 내 마음 관리와 같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번 돈도 소중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법이니까요. 자, 이렇게 통장을 쪼개고 48시간의 법칙을 적용하며 6개월이 지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전 같았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월급들이 어느새 차곡차곡 쌓여 저축 통장의 숫자가 눈에 띄게 불어나 있을 겁니다.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자책감 대신 뿌듯함이 차오르죠.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돈에 쫓기던 삶에서 돈을 지배하는 삶으로 주도권이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돈을 모은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피는 방어막을 두껍게 만드는 일이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자유를 사는 일입니다. 통장에 쌓인 1,0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상사에게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되고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쉼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시작부터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생활비가 부족해 쩔쩔맬 수도 있고 가끔은 충동 구매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처럼 넘어지는 건 당연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시스템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의지력은 매번 바닥나지만 한번 만들어둔 자동화 시스템은 여러분이 잠든 순간에도 묵묵히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테니까요. 이 영상을 끄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실행해 보세요. 지금 바로 뱅킹 앱을 열고 다음 달 월급날의 다음 날로 저축 자동이체를 하나 설정하는 겁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통장을 든든한 금고로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행동으로 증명할 여러분의 멋진 시작을 응원합니다.